안녕하십니까. 지기현 재판부관데 그 윤석열 대통령 판결하고 나서 그 장동혁 대표 입장이 하루 지나서 장동혁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전북에 그 깜짝 놀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뭐 절연 이런 이야기는 없고요. 절연에 이런 이야기는 아예 없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면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제 1심일 뿐이다. 윤 대통령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오히려 비호하는 이런 게 발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자꾸 윤 대통령하고 전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 자들이 분탕질 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들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 지금 내전 상태. 근데 내전해봤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요. 저 장동혁 사퇴하라는 위원장 20명이 채 안 되더라고. 20명. 그것도 이게 제명된 놈까지 있으니까, 김종희까지. 근데 장동혁 흔들지 마라. 오늘 71명이 성명을 냈다. 이거 제가 따로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71명이. 그러니까, 결국에 오히려 이렇게 장동혁 대표 초강경 발언이 놓은 게 뭐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게 1심일 뿐이고 무죄 추정이니까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단계에서 계속 절윤을 주장하는 게 이 자들이 분탕질 치는 거니까 이 자들하고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기자들이 궁금해서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그 최측근 비서실장이나 대변인들 사무총장 있잖아. 장동혁 최측근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보니 이제 거의 답이 정해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도 이게 장동혁 대표도 잘 알지만 그 측근들 다 잘 아니까 왜 이렇게 초강경 발언이 놓느냐. 이걸 이제 배경을 다 저도 종합 취재해보고 또 이게 기사들도 이제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인데 지기현 판결문을 보니까 이게 판결문이 너무 이게 논리가 안 맞는 허접한 그러면서도 이게 지기현 판사가 곳곳에 항소해가지고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걸 곳곳에 지뢰를 심어놨더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초강경 발언이 놓다 보는데 판결에서 실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판결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오래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워딩 옮겨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그러니까 지기현독에 내란죄 확신이 없는 거야. 장동혁 판사니까 딱 보면 알잖아. 지기현독에 3명이 합의하다 보니까 2명한테 왜 요즘에 옆에 있는 2명도 그거거든. 10년 이상에 다 대등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기현만 요구하는데 그 2명은 허수아비 아닙니다. 계속 3명이 합의해가지고 하나하나 쟁점마다 정리하기 때문에 지기현의 주장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판결문을 봤더니 확신이 없는 판결이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기현독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내란이 되나 안 되나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군데군데 오히려 내란이 안 된다는 흔적들이 군데군데 판결문에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 이거야말로 지기현이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 했잖아. 지기현 판사도 확신이 없어가 내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양심적으로 볼 때 내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결 곳곳에 대표적인 게 보세요. 대표적인 게 제가 방송했지만 계엄의 목적 부분이야. 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장악해서 이런 게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되잖아. 근데 지기현 판사는 계엄을 한 게 뭐랬냐? 계엄은 그 전날 12월 1일 날 우발적으로 결정했다. 오래전에부터 치밀하게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회에서의 폐악질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노 알리게 했다. 이게
지견은 그걸 써난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다만 이게 계엄의 동기일 뿐이고, 계엄의 동기하고 또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하고 목적과 동기는 다르다. 따라서 이게 국회를 군인 보낸 자체는 폭동이고, 그런 게 내란이 맞는데 목적. 다만 이게 동기는 좌파들처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뭐 주장해가지고 국회를 뭐 장기 집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래버렸잖아. 아니, 장기 집권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국민한테 일시적으로 알리는 폐악질이면 비무장 250명. 그러면 이게 계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견도 고민해가지고 동기는 잘 써놨어. 맞게. 다만 이게 그래도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 목적과 동기는 다르다. 뭐 달라? 그게 동기가 목적이지. 그 동기가 목적이지. 뭐가 다르냐고. 말장난 해놓은 거지, 지견이가. 그러니까 이게 차명진 의원, 뭐 법조인 아니지만 차명진은 어리게 무죄 판결하고 똑같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뭐 법조인 아니지만 차명진이 볼 때도 이게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이 도체에서 도체야. 특히 제가 이게 가장 유일하게 비유가 노는 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지견도 이게 윤 대통령이 성경을 읽으려고 계엄한 이거는 인정하는 건데, 성경 읽는 게 이게 내란 아니잖아. 좋은 목적이지. 성경 읽는 거. 근데 지견이가 고민했을 때 허점 남겨놓은 게 그 촛불을 훔친 건 아니거든. 원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촛불을 불 붙여가 성경 읽은 거야. 왜? 대통령은 내란 계엄 선포권이 고양 권한이 있잖아. 훔친 게 아니란 말이야. 훔친 게. 그거는 이게 논리적 허점이지, 지견이가. 그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 했다. 이게 좌파들은 여기에 완전히 그냥 지견이 때려잡으려고 마시고 왔더라고. 좌파들은 아니 윤석열이가 성경 읽으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좌파들 난리라고 난리. 난리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으로 지견의 그 선고를 들어보고 판결문을 봤더니 확신이 없는 판결이더라. 그러면서 그 양심의 떨림이 곳곳에 남아있는 허점이 이런 판결이다. 이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1심 가지고 내란이다 단정할 수 없잖아. 2심 가고 3심 가보면 지견의 허점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가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도 1심에 선거법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다가 2심에 무죄 나왔다가 3심에 다시 유죄로 10대로 유죄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강경한 예상 밖에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온 거는 자기가 봐도 이 판결문이 황당하고 지견이가 확신이 없이 양심의 떨림이 곳곳에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1심일 뿐이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돼? 윤 대통령하고 지금 당장 절연, 왜? 1심일 뿐이고 무죄 추정인데 무슨 전륜을 해? 전륜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전륜 발언이 안 놓은 거예요. 안 놓고 오히려 이게 계속 전륜. 아니, 전륜하잖아, 한동훈이. 너 이게 판결만 봤냐? 야, 한동계, 오션시양, 판결만 봤냐고. 판결문이 곳곳에 양심의 떨림이, 흔적이, 허점이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잖아, 법조인들이. 누구나.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확정 판결이 대법원까지 난 것처럼 전륜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일단 이게 한동계는 판결문부터 읽어봐라. 판결문부터. 얼마나 이게 논리 무슨 허점이 많은지. 그래, 성경 읽었다고 그 사람하고 절연하냐? 지경이도 그러잖아. 성경 읽었다고. 촛불이 그래, 성경 읽기 위해서 훔치다 치자. 근데 그게 그래 죽을 죄냐? 성경 읽기 위해서 촛불 좀 했다서 그렇게 죽을 죄냐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촛불 훔치면 이게 무기징역 사용하면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가 징역 19년 상과 똑같네. 그렇잖아요. 아이, 성경 읽으려고 좋은 목적으로 촛불 좀 가져왔다 해서 촛불,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한동계나 계속 절연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판결문부터 읽어봐라. 이렇게 보고, 하여튼 장동혁 대표가 예상 외 초강경 대응, 오히려 윤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듯하고, 오히려 계속 절연 주장하는 사람을 강하게 절연해야 된다. 이 발언이 놓은 거는 장동혁 대표가 판사로서 판결문을 보니까, 지견이가 확신 없이 내란했구나. 그래서 이게 곳곳에 양심의 떨림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딱 느끼지잖아. 제가 봐도 느껴지는데, 장동혁 판사인데, 그래서 이게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게 지금 언론에 다 기자들도 이렇게 이제 취재가 돼 있고, 이미 기사까지 난 것도 있고요. 저도 이게 취재한 거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장동혁 대표 잘하고 있는 거예요.
1심 판결은 지금 곳곳에 직연에 고심, 양심의 떨림이 남아있는 이런 판결이니까 끝까지 우리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대법원까지. 그때 가서 이게 어떻게 입장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제 빨리 날 겁니다. 한 3, 4개월마다 2심, 3심이 날 거예요. 전담재판 보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장동익 대표가 이렇게 신중하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다. 이렇게 발언한 건 아주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판결을 읽어보지 않고 계속 윤 대통령이 내란했다. 이건 직위원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한동훈 이쪽이 직위원보다 더 훨씬 나쁜 놈들이야. 저는 그래 봐요. 그렇게 봐요. 왜 직위원은 이게 압박도 받고 또 이게 배석들도 잘 눈치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군데군데 양심의 떨림이 남아있는데 한동훈이나 이 사람들에게 압박받는 데도 없잖아. 이 악질범들이야. 뭐 어디 압박받는 것도 아니잖아. 직위원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라도 하지. 얼마나 직위원이 죽이려고 고소하고 난리치냐고. 그러니까 제 말에 더 직위원도 문제가 많지. 판사로서. 그러게 더 나쁜 놈들은 한동계 판결도 안 읽어보고 직위원보다 더 못하게 윤 대통령을 죽이려는 이런 자들입니다. 어제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직위원이 보고 이게 빌라도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죽인 그 빌라도가 직위원이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게 진짜 빌라도 죽인 놈은 한동계다. 한동계가 오히려 판결을 왜곡해가지고 더 죽이고 있다. 직위원은 곳곳에 확신이 없는 양심의 떨림도 남아있고 직위원은 압박을 받아서 좀 불쌍하기도 하지.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냐고. 근데 빌라도는 안 그렇잖아요. 로마 총독이니까 압박. 그러니까 진짜 빌라도 같은 놈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